이 기대감에 따른 주가 급등이 충분히 나타날 건데, 이 안에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종목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가 어제 시간 외에 하한가를 갔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개파락 출발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리보세라닙 FDA 재승인 신청권에 대해서 클래스 2로 분류가 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 거죠. 최근에 그 BIMO 일정과 관련해서 올해 안에 승인이 되는 게 아니냐, 빠른 승인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국 클래스 2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다시금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 영상을 계속해서 봐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언급했었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클래스 1으로 가던, 클래스 2로 가던, FDA 승인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는 이 허가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그죠?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발생하는 이 공백 기간에 조정이 생기면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만 챙기면 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요, 클래스 1으로 진행이 된다, 기대해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려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이 클래스 2로 결정이 난 것에 대한 충격도 없고, 요 정도의 하락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제가 알지 못했었던 건 이 내용을 발표하는 시기였을 뿐이에요. 이게 원래 10월 20일로 예상이 됐었는데 조금 더 빨리 발표가 되었으니까요. 여튼 그래서 저하고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충격은 없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차트를 보면은 지금 이 주가가 어제 시간의 하한가, 그리고 오늘 마이너스 14.34% 개파락 출발을 했죠. 하지만 여기 241선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아 올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사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요, 10월 10일 오후 4시 58분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FDA, HLB 가남신약, 심사 클래스 2 분류. 사실 많은 분들이 이 FDA 재신청과 관련해서 이 클래스 1으로 분류가 되기를 희망을 했어요. 좀 빠르게 진행되기를 희망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 클래스 2로 분류가 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실망을 하신 것 같아요. 게다가 예정되었던 10월 20일보다 조금 더 앞당겨서 갑작스럽게 이런 결과가 나왔다 보니까요. 자, 기사 내용을 이어서 보시면요. 미국 식품의약국이 HLB가 간암치료 신약 리보세라닙 승인 여부를 6개월 내에 결정하기로 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일 HLB에 따르면 FDA는 HLB가 간암치료제로 개발 중인 리보세라닙과 항서제약의 면역항암제 카멜리조맙과 병용요법에 대한 심사를 클래스 2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 3월 20일까지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자, 현재 이 클래스 2로 분류가 되면서요, 최대 6개월,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 이 허가 여부를 기다리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과 걱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요, 제가 이미 계속해서 기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허가 여부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시간이 소요가 될 거고요.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조정은 무조건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우리는 그 사이에 완벽하게 대응을 준비해 놓으면 된다라고요. 자, 제 영상을 보고 저하고 함께 소통을 하면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번에 이 클래스 2가 나온 것에 대한 반응도 크게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나왔구나, 이 정도예요. 하지만 다른 분들은요, 이제 또 이 수많은 유튜버들이 무조건 클래스 1이다, 긴급 승인이 됐다, 이런 어그로성 영상들이 계속
올려오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그 사탕 발림 같은 말에 현혹이 되어서 잔뜩 기대를 하고 계셨다 보니까 그만큼 실망감이 컸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요. 업계에서는 HLB가 임상 데이터를 추가해 제출한 만큼 클래스 2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 추가적인 임상 데이터를 제출을 했다 보니까요. 이 제출된 보안 자료의 품질이나 평가의 복잡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검토 기간이 좀 늘어난 거죠. 왜냐면 이게 지금 임상 3상 시험 가운데요. 이 14개월 추적조사 결과를 추가로 제출을 했는데, 이게 기존에는요, 이 환자 전체 생존 기간의 평균 값이 22.1개월이었는데, 이게 23.8개월로 늘었죠. 지금까지 보고된 가난 환자 치료 가운데서는 가장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치고요. 이거를 제출하면은 당연히 승인될 확률이 더 올라가게 되겠죠. 하지만 이게 앞에서 제출했던 내용들하고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요. 이에 대한 데이터를 재분석하고 검토를 하고 하려면 이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 현재 클래스2로 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 클래스2로 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요. 이거 불발난 거 아닙니다. 그저 이 허가 여부 결정까지 이 기간이 2개월이냐 6개월이냐에서 6개월로 결정이 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이 허가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발생한 이 6개월이라고 하는 공백기간 동안에 나올 이 조정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 이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에요. 이 조정이 나오는 과정 안에서 아마 세력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이 개인들의 물량을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 뺏어오기 위해서 뭐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은 세력들은요. 이 투자자들한테 불안감을 심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심리를 흔들고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부각을 시키면서 이런 변동성을 만들면서 움직이죠. 자, 실제로 보시면 5월에 여기 2연속 하한가 이걸 자,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요. 여기 5월 달에요. 이렇게 2연속 하한가를 기록했었던 이슈가 발생한 이후에도요.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요. 이 기대감에 따른 주가 급등이 충분히 나타날 건데 이 안에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변동성을 만들면서 갈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여러분들 좀 혼자서 하시다 보면은 이런 변동성이 나타날 때 좀 실수? 뭐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뭐 이런 심리적인 불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실수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하고 함께 대응을 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13-1671 여기로 숫자 5번 또는 종목명 HLB라고 메시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전부 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어디에서 다시 한번 이 물량을 늘려가야 하는지 이 추가 신규 매수 타점 그리고 또 이 주가가 급등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도 그냥 막연하게 보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또 어디에서 이 차익 실현을 해야 하고 분할 매도를 해야 하는지 이런 타점들에 대해서 또 대응에 대해서
제가 전부 다 우리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고민하시다가 실수해서 손실 보지 마시고, 자, 빠르게 하단 전화번호로 숫자 5번 또는 HLB라고 메시지 남겨주시고 저와 함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 거 도와드린다라고 해서요, 우리 여러분들께 뭐 문자비 주세요, 수수료 주세요, 이런 금전적인 요구 일절 없습니다. 이거 모두 100% 무료로 제가 공유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메시지 남겨주세요. 다만 제가 이 채널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보니까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 수수료 개념으로 이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로 놓쳐서는 안 되는 정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제가 좀 우연하게 발견을 한 건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요. 뭐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시카고 등등 이 수많은 미국 지역들의 통합 예측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래로 쭉 내려 보시면요. 이게 양이 좀 많아요. 여기 맨 아래에 보시면요. 가교 통화로서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코인들은 전부 다 부적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요, 이 리플과 시바이누는 보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이 리플은 법적 공방이 남아있고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탈중앙화를 목적으로 나온 코인이다 보니까요. 어찌 보면 이 CBDC와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다르게 해보면요. 이 두 개의 코인 모두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보다 더 뛰어나고 자유로운 가교 통화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충격적인 내용을 하나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혹시 여기 보이시나요? 이 리플과 시바이누도 보류로 나와 있는데 이 생소한 코인이 적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보니까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 노출되어 있는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바이낸스에 이 코인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구심이 좀 들죠. 이 전 세계 은행을 이을 수 있는 가교 통화 자리에 아무도 모르는 정보가 재현되어 있는 그런 코인이 리플과 시바이누보다도 높은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 아무리 봐도 너무 이상하니까 얘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올해에 있을 미국 대선이 좀 떠오르죠. 자, 혹시 4분기에 이 코인을 가교 통화로서 밀어주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국내 거래소 중에 가장 거대한 거래소인 업비트를 확인해 봤는데요. 놀랍게도 이미 상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난달에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비트플라이어, 그리고 중국의 후오비, 미국의 코인베이스, 유럽의 비트스탬프 등등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할 가상화폐 거래소에 모두 4분기 상장 예정 코인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이 코인을 가지고 미국이 다시 한번 전 세계의 경제 패권을 쥐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 대선하고 딱 시기적으로 지금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교통화로서 활용이 가능한 CBDC 코인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코인의 가격대는 아직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는 건 이미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물량을 잡아두었다라는 거겠죠. 아니면 뭐 은행이나 어떤 특정 기관들이 물량을 잡아놓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가교통화 및 기축통화로 공표가 나면 그 발표가 난 이후에 이 코인의 가격은 얼마나 오를까요? 몇십 배? 몇백 배? 겨우 그 정도만 오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시바이누, 페페코인처럼 수천 배, 수만 배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 세계가 공용화폐로 쓸 텐데 수천 배 이상 상승하지 않는 게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이 기축통화, 가격통화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거나 가격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공표가 나기 직전이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밀어주고 전 세계 은행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이 코인을 우리가 지금 바로 매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영상에서 그냥 오픈을 해버리면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무나 다 매수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좀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13-1671 여기로 메시지 남겨주시는 분들께만 코인명을 오픈하겠습니다. 많은 내용 남겨주실 필요 없고요. 숫자 5 그냥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뭐 이런 거 연락 주신다라고 해서 따로 뭐 금전적인 요구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다만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제 영상을 보시고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